저는 이제 국회의장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10수건의 국회의 탄핵 소추 발의가 있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단 한 건도 탄핵 의결이 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사원장을 비롯해서 수사검사들을 또 탄핵하겠다고 지금 탄핵 소추안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탄핵 소추 사유가 전혀 없어요.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유를 전혀 적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탄핵 소추 의결이 돼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이 나지 않으면은 국회의 권위와 신뢰는 실추가 됩니다. 그럼 국회의 결정이 헌법재판소에서 수용이 돼야만, 탄핵이 돼야만 국회가 결정을 잘했구나, 민심에 따랐구나, 그리고 헌법과 법률을 잘 지켰구나 하는 평가를 받을 텐데 지금까지의 민주당에 의한 일방적인 탄핵 소추가 성공하지도 못했고 앞으로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그럼 그렇게 될 경우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이 여기에 대한 정책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국회도 헌법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와 국민의 믿음이 있어야만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하고 그것이 헌법재판소에서 수용이 안 되면은 결국은 국회는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을 꼴이 되는 겁니다.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되겠습니까? 국회의장도 책임져야 되고 이를 주도한 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가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예요. 그리고 탄핵 소추를 남발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하지 못하니까. 저는 여러 차례 자신 있게 민주당의 의도대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발의하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으면. 근데 못하고 있어요. 못한 이유는 뭐냐? 그로 인한 후폭풍이 너무 클 것 같으니까 민주당이 주저하는 겁니다. 그리고 탄핵 사유가 존재하지 못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대통령 대신 감사원장, 검사 등등등등 해서 탄핵 소추 의결로 해서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 국가 기능 마비에 대한 책임을 저는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적인 책임도 져야 되고 정치적 책임도 져야 된다. 그 가장 큰 책임이 국회의장한테 있다. 국회를 원만하게 운영하지 못했고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정시켜서 통과시킨 국회의장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책임을 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오늘 저희 10시에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있었고 그 자리에서 저희 추경호 원내대표께서 3선 이상 중진들이 일단 국회의장에게 항의 방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뭐 협의를 하러 온 것은 아니고 항의 방문입니다. 조금 전에 권성동 의원께서도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제 크게 우리 권성동 의원 포함해서 윤재옥 전 대표, 나경원 의원, 이종배 의원, 또 김정재 의원님 등등해서 여러분이 국회의장께 좀 국회를 원만하게 운영해 주십사 하는 항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렇게 역대 탄핵을 남발한 국회가 야당이 없었다. 오늘 또 첫 번째 안건으로 지나가십니다. 계신지 몰랐네요. 예, 아니요. 예. 네. 오늘 첫 번째 부의 안건으로 탄핵안을 올려놓은 것에 대해서 의장님이 이렇게 무차별하게 탄핵안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온당치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예산안, 감액된 예산안만 야당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수가 많다고 해서 처리한 것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스럽다. 이렇게 하면 사실상 국가 운영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강한 항의의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이렇게 야당 출신이긴 하죠. 민주당 출신이긴 하지만 민주당의 대리인처럼 행동하시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셨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원식 의장님은 지금 국회가 매우 경색된 상황이고 여야 합의가 잘 안 이루어져서 어쩔 수 없다라는 말씀을 또 하시긴 했지만 뭐 그러나 저희 당 입장에서는 좀 국회의장님이 중심을 잡고 앞으로 국회 운영을 국회답게 대한민국 국회가 쌓아온 전통을 잘 좀 유지시켜 달라는 그런 뭐 당부와 항의의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야당 쪽이랑은 이야기를 아예 안 하시나요? 저희는 지금 예산안 감행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사과하고 처리하지 않으면 협상은 있을 수 없다라는 입장을 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좀 보신 것처럼 아마 11시 반에 박찬대 대표님을 비롯한 야당 대표단이 아마 협상을 지금 하러 가신 것 같은데 저희는 지금 이 상태에서 협상으로 이것은 풀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절차를 심각하게 의회의 대화 절차를 심각하게 위배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사과하고 처리한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장님 답변은 좀 어떤 게 있어요? 의장님 답변은 뭐 상당히 입장이 어렵다. 계속 대개 다 앞부분 말씀은 뭐 듣기만 하셨고 나중에는 상황이 상당히 어렵다. 나도 어렵다. 뭐 그런 말씀만 하셨습니다. 네. 그럼 의장님께서 올린 예산안을 올린다 안 올린다에 대해서 뭐 아직은 그 얘기는 안 하셨고 저희로서는 철회해야 된다. 이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니까 철회하라는 그런 주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민주당은 오늘도 특활비에 대해서만 쌍짓돈에 대해서만 감액을 한 것이다. 만약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면 명목을 세목을 붙여서 증빙 가능하게 그 부분에 그러니까 나중에 오늘 최상목 경제부총리께서 또 민주당의 주장의 흑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참고를 하고 정말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본 예산에 넣어서 예산안을 국회가 통과시키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 이게 나중에 필요한 게 있으면 추경을 편성하든 해서 나중에 정부 안으로 이걸 처리하자 이건 사실 맞지 않습니다. 국회가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은 국회 고유의 권한인데 우리는 일방적으로 감행만 한 예산을 통과시키고 나중에 필요한 게 있으면 정부가 추경을 편성해라 이거는 저희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특활비 이 부분 외에도 정부안 중에 꼭 필요한 것들이 감액된 것이 많이 있다라는 게 저희 이제 예결위 간사의 아침에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의총에서는 아까 어떤 얘기 하셨나요? 요 설명을 하신 거예요? 예. 자, 수고하십시오. 특활비 관련해서만 한마디 더. 특활비 관련해서 민주당이 감액한 것과 관련해서 입장이 그러니까 저희 보고는 특활비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정을 하거나 감액을 한 것이 아니고 특히 경찰 특활비라든지 검찰 특활비는 제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정도면 국가 운영을 하지 말자라는 것이라고 판단을 하죠. 그리고 이 예산이 예전 문재인 정부 때 다 썼던 예산들이잖아요. 그럼 그때는 필요 없는 예산을 썼다는 얘기인가요? 이렇게 예산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것은 보복 예산입니다. 이거는 우리 다수를 이용한 보복 예산안이지 저희가 생각하기에 합리적인 조정된 안이라고 저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